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천간과 지지의 그 희기가, 즉 천간이 작용하고 또 지지가 작용해서 길한 경우,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천간과 지지가 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 요건이, 그 천간과 지지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희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천간은 자체적으로 동적으로 움직여서 생극제화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지지는 이 독자적으로는 이렇게 화급금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즉 생극제화를 못 오고 이 운이나 아니면 지지에서 이 삼합을 이루어야만 생극제와 이렇게 여기서는 화급금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구절을 공부하는데 이 지지 중에서도 이 생극제어를 하려면은 지난 영상에서 이 삼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삼합 이외에도 지지의 글자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요, 이게 우운에서 이 투청을 만나야 지지가 움직일 수 있어서 그 희기, 즉 길흉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공부할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지지 중에 희기가 이 투청을 운에서 만나면은 이 희기가 그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평진전 원문을 보면요. 지지의 희기는, 즉 지지가, 이런 지지의 글자가 작용을 해서 그 결과로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희고요. 나쁘게 나타나는 경우가 기죠. 지지 중에 희기는 본래 이 천간과 구별이 있다. 그 지난 영상에서 공부를 했죠. 이 천간은 자체적으로 이 동하기 때문에 작용을 곧바로 할 수 있음에 비해서 이 지지는 정한 상태로 그 쓰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지지의 작용은 천간과 차이가 있다. 운에서 이 투청을 만나면은, 이게 투청이 여기서는 투가 이제 완전한, 대단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아니면 청함 상태가 투관이 됐다. 지지에서 이렇게 이 오화는 화급금을 못 오는데 운에 의해서 인운이나 술운이 대운이나 유년에 의해서 오면은 인옷을 화국을 짜면은 이 화가 움직이죠. 그것을 작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청하다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여기 투청은 그 청간으로 이렇게 정운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청간으로 이 청한 것이 투였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투청을 이해해도 되죠. 그러나 보통 투청 그러면은 완전한 청,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지지의 경우는 운에서 청간으로 이런 글자가 오면은 그걸 투청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요, 이렇게 정운이 이렇게 오면은 청간으로 이게 투청이 된 거죠. 이 오화가요. 그러면은 정한 상태로, 즉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고요한 상태로 있다가 그 쓰임을 기다리고 있죠. 이 오화는요. 정한 상태로 고요히 있다가 그 쓰임을 드러내다가 이 투청이 되면은, 즉 정화가 운에서 오면은 곧바로 그 쓰임을 얻는다는 것이죠. 얘가 그 쓰임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얘가 쓰임을 드러내니까 희기의 징험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정관격인데 상관이 나와 작용을 해서 정관격을 극을 하니까 정관격이 파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희기의 징험이 드디어
이 정운이 옴으로써, 즉 투청이 됨으로써 그 쓰임을 일간이 얻게 된다는 거죠. 즉, 이 경우는 상관이 투청이 돼서 상관이 이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에서 이 지지 희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오화가 이 상관이 이 정관기억을 극함으로써 나쁘게 되는 것이죠. 이 이렇게 지지 독자적으로 혼자는 이거 화급금을 못 얻죠. 이렇게 천간으로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투간이 되면은 그때 이 오화가 작용을 해서 희기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 결과로 기쁠 수도 있고 기피할 수도 있고 이렇게요. 그래서 투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컨대 갑이 유금 정관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용한다는 얘기는 차평진전에서는 격국 입구로 용신입니다. 원칙적으로요. 그래서 이 유금 정관을 사용한다 소리는 정관격이다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갑이 유금을 사용한다 그러면 월에 정관이 있어서 정관격이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의미죠. 이렇게 정관격인데 진하고 미를 이렇게 만나면은 즉 진하고 미는 얘네들은 토니까요. 갑 일간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죠 이렇게요. 재성이 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토생금을 못 해요 이렇게 이 지지에 혼자 이렇게 있어서는 얘네들이 삼합이 된다든지 그래야 얘들이 독자적으로 삼합이 돼서 신자진이 되면은 금의 기운을 설계하는 거죠. 빼가고 이제 해묘미가 되면은 이 금 입장에서는 이 반대 계절이니까 이제 절제가 되죠. 그런 형식으로 생각제어를 얘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분에 의해서 무투가 왔다. 그러면요, 이 무는 이 을의 지장간에 보면 을, 개, 무가 있는데 지장간의 본기가 이게 운에서 온거죠. 그러니까 진토 입장에서 보면은 지장간이 을계 무 중에 무 본기가 수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토로서 이제 작용력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지인 속에는 을, 개, 무가 있는데요. 이 무운이 오면은 여기 본기인 기토도 수반이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이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요, 무운에서 무토가 오면은 이게 이제 투청이 된 거죠. 얘네들이나 진이나 미 입장에서는 투청이 돼서 운에서 투청이 되면은 그때 바로 쓰임을 얻는다는 거죠. 얘들이 이제 쓰임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징험이 이게 희기가 얘들이 작용을 해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 결과가 산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희기적 결과론적으로 결과적으로 희기고 길흉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이렇게 무운이 오면은 이 경우와 대비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이렇게 진월에는 이렇게 을, 개, 무가 지장간에 있는데 이렇게 을이 투오면은 을은 진에 통군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갑은 이게 진에 통군을 했다고 자평진전에서는 통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천수에서는 이 양간과 음간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갑도 진의 통분을 하는 것으로 적천수에서는 보지만 자평진전에서는 갑은 양간은 이 여기에 자기 계절, 즉 갑은 목이니까 자기 계절의 그 토에서는 이거를 이제 자기 계절이면 인묘진이죠. 그걸 그 자기 계절의 마지막에서
양가는 통분을 못 한다. 이게 적천수의 논리입니다. 자평진전에서는 간목도, 을목도 모두 여기에 통분을 하는데 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게 원칙적인 자평진전에 에, 이런 거는 자평진전 1권에서 공부를 한 내용이죠. 이 논리를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무토는 화와 같이 보죠. 화토 동법이기 때문에 병화로 보면은 병화는 자기 계절, 즉 사오미죠. 병화의 자기 계절이면요. 자기 계절의 토에서는 즉 자기 계절의 역이라고 그러죠. 화학 기운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것이 미월입니다. 미월. 미월에 이 병화는 통분을 못 해야 돼요. 갑이 진에 통분을 않듯이 병도 이 기토에 미에 통분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토는 이 미에 통분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토는 병화와 즉 화와 같이 보는 화토동법으로 보되 이 토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토가 기토에 통분을 할 수 있다를 심유천 선생이 자평진전에서는 보겠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갑일간이 6월에 태어난 갑이 진미를 만나면은 이게 재성인데 미도 재성이죠. 이때 무를 만나면 요게 수청이 돼서 얘가 투청이 되면은 여기 쓰임을 얻는다는 거죠. 쓰여진다는 거죠. 즉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희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관격이니까 이렇게 무가 투관이 되면은 이 무가 이 미토가 무토의 근이 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토가 재생관을 해서 그 정관격을 성격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운이 왔을 때 이걸 투청이라고 그러고 이게 무운은 이 미토에 통분을 한다라는 것을 어, 묵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묵시가 아니죠. 이렇게 명료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토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토는 수토동법으로도 이게 오행 중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중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토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를 화와 같은 오행으로 볼 것이냐, 수와 같은 오행으로 볼 것이냐, 그 논쟁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대부분 토는 화토동법으로 보고 있으나 이 지지와의 관계를 가만히 이 고서를 읽다 보면 수하고 화를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토가 신월에 만나면은 그 생지를 얻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그 무토를 수토동법으로 본 표현이죠. 이렇게 고서에 보면은 토는 화토동법이라고 보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런 지지와의 관계에서 설명을 할 때 보면은 토는 사계절의 중앙이니까 때로는 화로, 때로는 수로 동시적으로 고려를 한다. 그게 이 화가 아니라 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맹파에서는 이 지지는요, 수토동법으로 보고 청가는 화토동법으로 봅니다. 그래서요, 이 토가 지지에서는 수토동법이니까 이 축토나 미토가요, 진토 속에 인묘할 수가 있어요. 예, 맹파 관련 서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간 글자는 화토동법으로 보니까 화의 묘지는 술토화되죠. 그 논리를 천간과 지지에 따라서 천간은 화토동법, 지지는 수토동법으로 보는 것이 이 맹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토를 볼 때 원칙적으로 화토동법만 보기 때문에 화토동법에 의해서만 지지를 보면은 안 되는 측면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토동법 또는 이 토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얘기를
심 선생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원칙적인 그 의미를 양간과 음간을 구분해서 보고 양간은 자기 계절의 토의에 통근하지 않는다. 즉 역이라고 그러죠. 을은 여기에 통근을 하죠. 당연히 그리고 지장간에 을계무가 있기 때문에 음간은 자기 계절의 여기에 해당하는 월에 통근을 하죠. 이거를 이 대목에서 공부를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요, 갑이 2월에 태어나서 정관격인데 오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운에서 정화를 만나면은 정운이 오면은 여기 병기정에서 정화가 투관이 됐죠. 정운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미의 정을기에서 정이 투관이 돼서 이 미가 그 쓰임을 얻는다는 거죠. 곧바로 얻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정은 이게 곧바로 그런 소리죠. 곧바로 그 쓰임을 얻는다. 쓰임을 얻어서 얘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작용을 해서 이 사주의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 증험이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이 지지는 독자적으로 생극 제어를 못 하는데 삼합이 돼야 된다고 했죠. 삼합이 되면 이제 생극 제어를 하죠. 이렇게 삼합이 아니라 청간으로 투간이 된 경우를 투청한다고 했죠. 투청. 투청을 하면 그때 생극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죠. 지지 중에 삼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운해서 아니면 이 청간으로 투간이 돼 있으면은 작용을 해서 이 시기를 그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결과로 이게 작용을 하니까 그 작용의 결과가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아,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쓰임을 곧바로 얻게 된다. 이게 없이는 즉 청간으로 이렇게 투청이 되지 않으면은 즉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청간으로 오지 않으면은 고요한 상태로 즉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그냥 쓰임을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투청이 되면은 즉 지장간의 글자가 청간으로 오면은 그 쓰임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 이 대목을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요. 만약 명과 즉 명은 이 원국이죠. 이 사주 원국과 우운은 이 원국과 우운에서 회국을 하면은 그 지지에서 회국을 즉 삼합을 하면은 역시 이 청하다고 논한다. 즉 여기서 오화가 독자적으로 있으면 이거 화급금을 못 얻죠. 생극제어를 못 얻는데 우운에서 이렇게 인호술이 되면은 얘가 생극제어를 해서 화급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걸 청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청이라고. 그러니까 적천수에 보면은 이 청탁, 청어냐 탁하냐. 그때 이 자평진전식으로 보면 이 청의 개념이 이겁니다. 청은 그러니까 이게 오화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기의 그 작용,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정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여서 자기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청이죠. 이렇게 오술이 되지 않으면은 이건 탁한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소생에 이게 불려라고 이게 유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잔뜩 껴가지고 유리를 통해서 밖에 보면은 굉장히 이게 불투명하죠. 이게 굉장히 부였고 즉 이게 작용을 하는 건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오술 운이 오면은 유리가 깨끗한 상태로 돼가지고 소생이 이걸 적천수 얘기로 하면은 이게 청탁의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 영어 단어를 써왔는데요. 이게 청의 개념은 자기가 이렇게 오술 운을 만나면은 화로서 자기의 본연의 그 오행에 작용을 해서 화급금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자평진전에서는 청하다고 한 거죠. 유리가 말끔하게 그 닦여져 있어가지고 유리 밖에서 불을 비치면은 그 창문 밖으로 유리가 다 그 비춰지죠.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유리에 먼지나 뭐 이물질이 잔뜩 끼어서
유리에 그 빛을 랜턴이나 뭐 이걸 불빛을 비춰도 어, 통과를 못 하는 거죠. 즉 탁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지에서는 이렇게 만나면 청하다고 그러고 청간에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처럼 이게 오하고 미가 있는데 이 지장간이 청간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지에 있는 게 청간으로 청한 게 투간됐다. 그래서 이 투청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명리를 공부하지 않는 한학자들이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완전한 완전하게 청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이게 청하다고 하면은 이건 지지에서 이 청을 얻은 거죠. 작용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이거 투청은 운에 의해서 이 지장간의 글자가 청간으로 왔으니 이게 청이 투간될 것과 같다. 즉 청간에 의해서 작용력을 얘네들이 발휘하는 것과 같다. 그 얘기죠, 이게. 근데 얘들이 직접 그거는 다는 측면, 그것보다 청간에 이게 지청간을 그 지탱해 줌으로써 바꿔 얘기하면 청간에 근이 돼주는 거죠. 근이 돼줌으로써 얘들이 이 화급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화가 있으면요. 그러면 이때 정화가 있으면 이게 청관이 정화가 그걸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지지가 그걸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 대목이 중요한 거죠. 그 쓰임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에서도 그걸 한다고 봐야죠. 정미. 그래서 정미 이렇게 보면은 맹파에서는 이거 정미를 하나의 기둥에서 오면은 다 화로 보는 것이죠. 화로. 화로 봐서 얘들도 화급금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대목을 잘 음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랬어요. 예, 이렇게 오가 있으면 작용을 안타가 운에서 오술이 오면은 청이라고 얘기한다. 예컨대 갑이 6월에 태어나서는 이게 정관격인데 원국에 오화가 있죠. 이렇게 오화가 있고 운에서 우나 술 이런 것을 만난 경우에 인호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청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오가 연애에 있으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게 이제 재평진전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오가 일에 있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즉 작용력을 세게 한다는 거죠. 연애에 있으면. 그리고요. 시에 오가 있으면 여기 시에 오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내 이제 인호술 화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완만하다는 거죠. 급하지 않다. 즉 자국력을 그렇게 강하게 이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 효과가 분명히 아주 강하게 시에 있으면은 연에 있는 경우보다 조금 약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써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서 선생도 이 말에 연애에 있을 때 얘가 다 이노스를 화국으로 하면은 얘는 굉장히 중요하고 즉 희귀 작용력을 세게 발휘하고 일이 그 다음이고 아, 시기는 완만하다 급하지가 않다 이렇게 지금 심 선생은 얘기하고 있으나 저평진전 평주를 보면은 이 말에 얽매이면 안 된다 구속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죠. 어, 소생도 이게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고법의 유산이죠. 연은 이게 고법은 연주 위주로 사주를 통변했기 때문에 연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신법은 일간 위주로 바라보죠. 즉 사주를 보는 그 패러다임이 연주로부터 일간으로 패러다임이 시프트 됐죠. 그래서 요런 걸 그냥 참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이 격이라는 게 격국이 성격도 되고 파격이 돼서 성격된 중에서도 격국의 클래스가 높으냐 낮으냐 또 파격된 중에서도 아주 심하게 아주 등급이 낮으냐 파격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등급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은 모두 팔자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다. 즉 원국에 의해서 격국의 성패 및
격국의 그 고저, 즉 사주의 그릇이 이 원국에서 정해진다는 거죠. 부기의 그 틀은 원칙적으로 원국이 그것을 내자 체현되어 있죠. 원국 속에. 원국이 그 부기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요. 어, 즉, 운에 의해서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것은 이 원판이 안 좋으면은 운에 의해서 좋아지는 게 일종의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 운에 의해서 투청이 됐거나 청억이 됐거나 이렇게 보면 지지의 글자가 이제 요거는 청억이 됐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정운이 와서 천간에 의해서 이게 투청이 됐다고 그랬죠. 즉 지지의 글자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죠. 운에 의해서 작용을 투청이나 청이 돼서 작용을 할 때 이게 원국에 원래 있었던 것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운에 의해서. 어느 대목에서 차이가 있느냐? 이 운에 의해서 오는 것은 5년만 작용한다는 거죠. 5년. 그래서요, 능이 5년만 그 화복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 여기 보면 5년이라고 그랬죠. 이 지지는 우리가 알기로 이 대우는 10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왜 5년이라고 그랬느냐? 이게 보면요, 천간과 지지를 이 자평진전 이 5년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은 이 만약에 임진 대운이다. 그러면은 이 대운을 보는 학설이 크게 10년 동안 통째로 임진이 작동을 한다. 이게 일설이죠. 이게 적천수나 그 적천수 천미나 거기에 보면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임진이 청간과 지지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적천수뿐만 아니라 재평진전도 구체적인 내용에 가면은요. 이렇게 5년 표현을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청간도 5년, 지지도 5년이라는 거죠. 만약에 정운이 5년 지나면은 이 청간 5년, 6년째부터는 지지가 이제 작동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게 이제 투청이 아니죠, 이제. 같은 이제 만약에 정유 대운이 왔다. 그러면 이제 정이 5년 동안 작용하잖아요. 천간에서. 6년 차에서는 지지 정유에서 유가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유가 오면은 얘네들은 작동 안 는다는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보면은 어, 대우는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작동한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천간 5년이고 지지 5년 동안 작용합니다. 즉, 사실상 5년 5년서를 채용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적천수도 그렇고 자평진전도 그렇고. 그래서 적천수에서 10년을 봐야 된다는 그 논리는 왜 그러느냐면 궤도 절각의 개념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요. 임오운이 왔다. 그러면 이 오가요. 천간으로부터 극을 맞아가지고 수국화를 당해서 이 오화가 강하게 온 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전제 하에 5년 5년서를 보는 거죠. 아, 오화가 좀 약하게 왔다. 그리고 이게 임수도 이렇게 극하려면은 힘이 빠지거든요. 수된 상태예요, 이게요. 왕상 휴수에서. 그래서 임수도 그다지 강하지 않은 상태로 왔다는 거죠. 임오는 임도 오도 그다지 강하지 않은 상태로 왔다. 10년 동안. 그런 임오 10년 중에 전반기 5년은 이미 작동하고 후반기 5년은 오화가 작동한다. 이것이 적천수의 논리죠. 지금 심 선생도 이게 천간으로 이게 투청이 이렇게 됐으면 5년이라는 거죠. 5년. 지지도 이렇게 청하게 되는 것도 5년밖에 작용 못 하죠. 5년 이후에는 다음 대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점이 원국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5년 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원국에 있는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 거의 동일하게 본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써 있죠.
원령의 지장간, 원령에 내장되어 있는, 소장되어 있는 물건들이, 즉 지장간들이 운에서 투청이 되면은, 즉 천간으로 이렇게 운에서 이렇게 오면은 원국에 있는 원국에 원래 있었던 경우와 이렇게 투청이 된 경우, 그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작용력에 있어서 그 작용력, 그 파워의 크기가 심하게 차별화되지가 않다. 사실상 동일하다. 이 5년 기간 내에는 원국의 천간에 있던 지지에 천간운이든 지지운이든 이 원국 내에 글자가 있는 경우와 작용력이 사실상 동일하다. 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는 것은 원국에 있는 것은 늘 언제나 원판이기 때문에 작용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운에 의해서 투청이나 청이 된 경우는 5년 동안 머무르고 그 작용이 발휘하고 그 5년이 지나면 지지가 승급제어를 하지 않는다. 그 개념이죠. 그래서요. 지난 절에서 이게 운에 의해서 격을 더 완전하게 해 줌으로써 성격을 시키고 또는 원판에서 이루어진 그 격을 변화시키는 그 변격의 경우가 이 경우라는 거죠. 이게 보면요. 진월에 이미 투간이 됐죠. 이거를 지장간에 없는 글자가 천간으로 나왔으니까 이 경우 투간이라고 하지 않고 투출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선생들이 있는데 그건 말장난이죠. 얼마든지요. 뭐 이걸 투간이라고 하든 뭐 출이라고 하든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장간에 이게 을개모가 있는데요. 개수만 있지 임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투출이라고를 많이 하죠. 또요. 이게 월에 있는 글자가 꼭 천간으로만 돼야 투출이라고 후간 후간이나 투출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읽다 보면 이 월에서 이 다른 지지로 이렇게 오행이 드러나 있는 경우도 투출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묘년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진 속에 있는 여기가 투간됐다, 투출됐다는 표현을 고서에서는 아울러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 정이 진월에 태어나면 이것이 상관격이었는데 이게 운의 상관격인데 임수가 투간이 되면 요 자체로 정관격이 된 거죠. 정관격인데 이 지장간의 본기인 무가 이렇게 무분이 오면은 정관격에서 무가 오면은 이제 상관격으로 바뀌는 거죠. 격이 변화된 거죠. 이게 투청에 의해서 변화가 된 거죠. 이 운에서 와도 천간에 무가 있는 것 경우와 같은 거죠. 이 경우 보면 지장간의 본기가 투관이 된 거거든요. 무가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이것이 본래의 격이 주된 격이 상관격이 되는 것이죠. 상관격이. 그런 것처럼 우운의 대운에 의해서 무운이 와도 이 사주 원판에 있는 글자의 작용력과 차이가 없다.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에 의해서 무토가 와도 이 격은 원래 사주 원국 내에서 이 격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운에 의해서 이렇게 온 것도 이 사주 원국에 있는 글자와 작용력이 사실상 같으니, 따라서 운에 의해서 와도 변격이나 성격을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 경우는 임수가 수월에 태어나면은 이게 칠살격이죠, 원칙적으로. 근데 지지에서 삼합이 되면은 운만 되고 운에서 인운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삼합이 이렇게 완전하게 하지 않아도 이건 삼합에 의해서 화로 바뀌죠. 이 술토가. 그러면 이제 이 제격이 되는 거죠. 이게 칠살격에서 삼합에 의해서 반합이 돼도 이제 재성격, 제격으로 바뀌죠. 그리고 화가 이렇게 투관이 돼서 이걸 재성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평진전에 의하면 이걸 재성격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접천수에서는 이렇게 기토가 투관이 돼도 이거를 그 정관격으로 보는 거죠.
술택에서 뭐해도. 그래서 이제 술운이 오면은요, 정관격에서 이렇게 칠살이 온 거죠. 그러니까 격국이 변화된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정관격이 칠살과 함께 와서 관살 혼잡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설하고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 심 선생은 격국이 제격에서 제성격에서 칠살격으로 변화됐다고 보는 반면에 설하고 선생은 정관격에서 그대로 정관격인데 칠살운이 와서 관살이 혼잡됐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통분의 문제죠. 12운성을 역행하는 것을 적천수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죠. 반면에 자평진전에서는 양간과 음간의 12운성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간은 기고 음간은 질이기 때문에 12운성을 볼 때도 양간은 순행을 하고 음간을 역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논리가 자평전전 1권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1권의 내용을 자평진전 끝까지 그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요. 이렇게 무운이 와도 천간에 이게 무가 있는 거와 같이 격이 변화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단지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작용력에서는 이렇게 청하게 되든, 운에 의해서 청하게 되든, 또 천간으로 의해서 투청으로 되든, 그 작용력은 동일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이 천간과 이 사주는 결국 천간이든 지지이든 이 오행의 생극재화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생극재화를 보는 방식이 적천수에서는 오행의 중화의 원리를 최고의 그 원리로 보는 것이고 자평진전에서는 이 오행의 생극자의 원리를 격국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보는 것 뿐이죠. 이게 접근 방법이 적천수에서는 오행의 그 중화의 원리를 본다는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 자평진전에서는 격국이라는 그 방법, 격국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원국의 생극자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평진전 2권에서 얘기한 격국의 성패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알아가는 그 프로세스가 생극제와의 선호라든지 성중유패라든지 폐중유성이라든지 그런 원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설하고 선생의 그 평주를 보면요. 예, 운에 의해서 투청이 되거나 혹은 이 운에 의해서 삼합이 되면 이런 경우 이 지지에 있고 옷을 운이 오면 이거 청하다고 그랬고 여기서 이제 정운이 즉 오나 미의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청간으로 투간되면은 투청하다고 그랬죠. 이때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게요. 우리가 자평전전 1권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생지는 지장간의 본기와 중기가 청간으로 와야 투청이라고 합니다. 생지라고 그래서 어, 만약에 그 신월달이다. 신월달에는 이제 무부임경이 있는데요. 그때 무토가 투간되면 투청했다고 하지 않는 거죠. 생지에서는 본기와 중기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자평진전 그 1권에서 선언해 놓은 거죠. 그 원리 때문에 자평진전 2권에서 격국을 잡을 때도 어, 지장 뭐 원칙적으로 월령의 뭐 신월달이다. 그러면 그 본기가 신금 속에 어, 지장과 지지의 음양 오행을 결정하는 것은 그 지지에 내장되어 있는 지장간의 본기에 의해서 그 지지의 음과 양이 저 음양뿐만 아니라 오행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원숭이월에 태어나면은 그냥 그 지장간이 경금이기 때문에 이 천간에 있는 경금이 지지로 내려와 있다. 경금이 대표하는 거죠.
천간에 신금이 투관되지 않아도 이 천간에 경금이 투관되지 않으면은 그 원령에 의해서 격을 잡는 거죠. 그러면 원령에 의해서 격을 잡으면 그 지장간의 본기에 의해서 잡는 거죠. 그래서 생지는 본기와 지장간의 중기가 천간으로 와야 투청됐다고 한다. 인월달에 무토가 투관이 되면은 인월달에 무임경인데 이때 여기가 투관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인월달에 네, 이게 인월인데 무토 운이 왔다. 그러면은 인월 중에 그 지장간의 이 중기가 운에 의해서 투청으로 된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서를 보면은 인월에 무가 오면은 인은 무토는 인에 장생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또요. 이 4월에 배멀달에 무토가 투관이 되면은 이때는 이 배멀에는 지장간에 무경병이 있는데요. 무토가 여기가 아니라 4월 달에는 그 본기입니다. 본기가 투어인 거예요. 그래서요, 무토는 4월 달에서 록을 얻은 거죠. 걸록을 얻은 거죠. 이 생지, 이 투청을 할 때, 이게 자평전전 1권, 2권에서 이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왕지를, 좌우묘의를 할 때는 여기서 여기가 투관되면은 별로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이 투청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왕지라고. 2권의 격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6월 달인데 경금이 투했다. 그러면 이걸 칠살격이라고 하질 안 해요. 자평진전에서는 정관격인데 칠살이 나와서 관살이 혼잡됐다고 얘기하죠. 이게 접천수와 자평진전의 차이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5월 달인데 이렇게 기토가 투관이 되면은 5월에 병기에서 이게 중기가 투관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5월 달에 이 기토는 록을 얻은 거예요. 오화에서. 그래서 왕지는 이런 투청의 개념을 보실 때 지장간의 본기가 천간에 투관돼야 돼요. 반면에요. 이 사고지, 즉 진술충미월에서는 지장간의 본기뿐만 아니라 중기뿐만 아니라 여기가 투관이 돼도 역시 투청이라고 한다. 여기 미월 때 이게 정을기가 있는데 정운이 오면은 요게 투청됐다고 하잖아요. 이게 적병진적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개념을 빠뜨리는 경우가 이게 대부분 자평진전 1권과 2권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는 거죠. 그걸 유념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서 선생의 견해를 보면요. 운에 의해서 투청이든 이렇게 삼합이 와가지고 청하게 되면은 원국에 있는 글자와 그렇게 그 작용력이 멀지가 않다. 즉, 작용력의 차이가 없다. 아까 봤죠? 여기서, 여기서 봤죠? 이 논리 때문에 운에서 이렇게 투청에 의해서든 이게 격이 변격이 된다고 그랬죠. 또 이렇게 지지가 삼합에 의해서 격이 변화되는 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가 팔자용신 정보원령이다. 그래서 원령에 지장간의 본기에 의해서 잡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신자진이 오면은 이렇게 진인데 운에서 신운 자운이 오면 신자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칠살격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예. 다만 겨우 이 5년 동안의 그 작용력이 한정될 뿐이다. 이렇게 청에 의해서든 이렇게 운에 의해서 삼합에 의해서든 이렇게 투청에 의해서든 간에 청간이든 지지이든 이 작용력은 원국에 있는 것과 동일한 작용을 하되 그 기간이 5년일 뿐인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5년이 경과하면은 옛날 있었던 대로 다시 환원된다, 되돌아간다. 격이 그러죠. 이 5년 동안만 이게 무운이 오면은 만약에 뭐 무신 운이 왔다. 그러면 여기 무운이 왔어요. 예, 무신 운이 오면은 5년 동안에는
상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년에서 6년 차에서 10년까지는 신이 작용을 하니까 신자진 수국이 돼가지고 이 정관격의 그 격의 격을 보다도 완전하게 성격시켜 주죠. 그러니까 무신 그 10년 동안 이게 처음 5년 동안 무가 작동할 때는 상관격이 돼가지고 나빠지는데 그래서 이제 상관경관이 돼서 흉해져 사주가. 그런데 후반부 운 5년은 이제 신자진이 돼서 이 정관의 기운을 정관에 확실한 근이 돼주기 때문에 아주 잘 풀리는 거죠. 상반기 5년은 흉하고 하반기 5년은 좋게 되는 그런 논리가 있는 거죠. 지지도 역시 어, 5년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년이 지나면은 전과 같이 되돌아간다. 성격이 됐으면은 운에 의해서 됐으면은 다시 옛날처럼 불안정하게 되는 거고 또 변격이 됐으면 그 5년이 지나면은 원래의 격으로 다시 환원된다. 복격이 된다는 얘기죠. 아, 또요. 여기 이것은 아까 청하게 된 경우에 이 오가 연에 있든 여기 일에 있든 시에 있든 그것은 여기에 구속 이게 집착할 필요성이 없다. 너무 여기에 구속당하지 말아라. 별 차이 없다는 얘기죠. 연에 있으나 일에 있으나 시에 있으나. 그래서 이게 시는 좀 가볍다는 얘기는 이게 심 선생이 그랬죠. 여기는 중어고 그 다음에 일이 여기보다는 그 다음 중요하고 시는 가볍다. 이거는 그 월과 가까이 있는 그것도 함께 고려한 거죠. 이 고법의 논리 플러스 이렇게 월령과 가까이 있어서 작용력을 하면은요, 지지가 탑으로든 충으로든 이 월령에 영향을 미치는 그 강도가 바짝 붙어 있으니까 더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온 거죠. 연에 있으면 중어고 일에 있으면 그 다음이고 시에 여기에 오가 시에 있으면은 이때 인호수를 하면은 완만하고 급하지가 않다. 그거는 이 원령의 그 생극제어를 하는 그 작용력 이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적인 거 그것 때문에 그거 플러스 중어다고 한 건 이게 고법의 영향이다. 이게 전혀 낭설은 아닌 거죠. 이 원령을 감안해 보면. 그래서 서 선생이 그 부분에 너무 구속당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제 서 선생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지지의 합의나 뭐 형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부분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에 의해서든 이 적천수에 의해서든 공부를 꼼꼼히 하다 보면은 결론이 수렴하는 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책이 이 명리를 대표하는 서적인데 한 책에서 결론을 내린 경우와 자평진전의 결론과 적천수의 결론이 전혀 이집적이면 그건 뭔가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 얘기구나.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희기가 청하면은 즉 지지가 이렇게 이제 청할 수도 있고 투청할 수도 있죠. 투청이든 청이든 간에 얘네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좋게 되면은 그런 경우죠. 이것은 또 작용을 해서 나쁘게 되면은 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청하게 되면은 좋은 경우는 아주 길게 되는 게 길적으로 확실하게 그 결론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하게 되는 경우도 확실히 나쁘게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 청하게 되면. 그러면은 희씨는 청한 게 좋고요. 기씨는 툭한 것이 좋은 거죠. 툭해서 작용을 얘가 잘 안 해야 사주의 주인인 일간한테 유리한 경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청하게 되면은 희신이든 기신이든 희신이 청하면 아주 길은 것이 좋은 쪽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고 귀신이 청하게 되면은 흉언적으로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만약 아, 이게 한자의 신이다. 이게요. 한신은 뭐죠? 희신이나 기신이 아닌 중간에 있는 한가한 신이에요. 그 한신이 이렇게 하다. 이거는 혼잡돼 있다. 이게 불투명하다 소리예요. 일종의 특허다. 그러면은 이런 신들이 한신이 이렇게 청하지 못하다. 이런 그렇게 되면은 그 중요성이 아, 가볍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이게 한신이니까. 한신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한가로운 거죠. 이거를 한신을 때로는 좋은 쪽으로, 때로는 길한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한신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길한 쪽으로, 때로는 흉한 쪽으로. 이걸 왜 때로는 길로, 때로는 흉으로 되느냐? 지지에서 합이나 충, 그걸 감안한 얘기예요. 감안한 얘기. 그것은 합충의 효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이 한신은 희신도 기신도 아닌 것을 원칙적으로 한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한신의 경우는 그냥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니, 이 한신이 청한들, 흉한들, 이 중요성이 가볍다. 별로 사주에 미치는 게 작다. 그렇게 해석해줘야 논리적으로 깔끔합니다.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이 한신의 개념들은. 이 한을, 이게 한가하다 소리인데, 이 문문 안에 보통 다롤자를 넣으나 나무 목자, 나무 목자가 와도 한이고요. 다롤이 와도 한인데, 둘 다 한가하다는 얘기죠. 즉, 희신도 기신도 아닌 상태가 한이다. 그래서 이 한신을 때로는 뭐 길한 쪽으로, 때로는 흉한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한신이다. 이 개념은 적절치가 않다.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합이나 충이나 뭐 형충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개념 정립을 하시는 것이 깔끔하죠. 예, 이 정도 하고요. 또 원문을 보면요. 그러므로 무로 하나의 한 개의 팔자, 즉 하나의 사주를 입수를 하면 하나의 사주를 보고들랑 아, 반드시 천간마다 지지마다 상하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이 지지 하나도 천간으로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이 지장간이 이건 생진이기 때문에 인이다 그러면은 본기와 중기만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묘지 진술충미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기나 여기까지도 투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묘는 왕지이기 때문에 그 원칙적으로 본기만 보는 거죠. 본기. 이건 생기니까요. 중기하고 본기, 즉 간목과 임수가 투관됐는지 여부를 보는 거죠. 이게 천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천간이 있으면은 이게 이 내 지지에 통분이 돼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팔자를 입수를 하면은 반드시 천간마다 이 각 천간마다 또 각 지지마다 상하를 종합적으로 함께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요, 지지는 천간의 생지다. 이것이 뭐, 그, 12운성에서 장성, 뭐 이런 것처럼 장생지를 의미하는 거 아니죠. 이 지지는 천간을 생하게 하는, 이게 이제 장생 의미가 아니라요. 지지가 활동할 수 있게 근이 돼준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천간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지지가 해준다는 거죠. 이 지지가. 간목의 해를 보면 이게 장생지거든요. 근데 이게 임수가 해를 보면은 록을 본 거죠. 이렇게 간목의 해를 보면 장생을 얻고 이렇게 임수든 갑이든 해수를 보면은 얘네들이 에, 움직일 수 있게끔 활동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의미로 생집니다. 이건 장생지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어, 청가는 지지의 발용이 된다. 즉,
이 청간은 이 지지 입장에서 보면은 청간으로 자기 쓰임을 바란다, 드러낸다, 꽃피운다 그런 얘기죠. 쓰임을 드러낸다. 얘네들이 없을 때는 지지에서 쓰임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한 상태로. 얘들이 뜨면은 얘들이 그 쓰임을 발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발하느냐? 아, 근이 대줌으로써 얘들이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혹자들은 그러면 지지는 통근만 되지 생극제어를 못 하느냐? 삼합이 되면 생극제어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평진전은 지지의 청간 위주로 통변을 하고 지지의 글자의 중요성을 등한시한다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런 데서 그런 그 비판의 그, 그 근거라고 할까요? 연결고리를 찾고 있죠. 예를 들어서 보면요. 그 명충에 간목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다. 사조 원국에. 그러면은 이게 사지지, 네 개의 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가부야 원곡이 하나 있으면 네 개의 지지를 모두 다 봐서 어, 이제 인목이나 해묘미 등의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 반드시 봐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인목이나 미, 묘, 해 이 네 글자 중에 한 글자라도 있으면은 얘네들의 글자들은 모두 갑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죠. 뿌리가 돼주는데 이건 록을 얻은 거죠. 이거는 묘를 얻었죠. 그래서 가장 약하게 얻은 거죠. 이거는 제왕을 얻은 거죠. 이거는 장생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거 이제 진태의 왕상휴수, 진태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제왕을 얻고 나서 진서부터는 갑의 퇴기입니다. 퇴기. 기운이 물러나는 기운이죠. 이거 다음 계절이니까 감 입장에서는 퇴기를 얻은 거죠. 여기에 통분을 했다는 얘기는 약한 기운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예, 그 얘기고요. 만약에 사주 원곡을 봐가지고 지지에 이렇게 해수가 한 글자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내 천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천간 네 개를 봐가지고 천간에 임수나 간목이 그 두 글자 중에 이 두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해수면은 생지죠. 인신사회죠. 그래서 여기에 지장간이 그 무갑임이 있는데 생지에 그 여기인 무토는 투간이 돼도 투청이라고 호재를 안 해요. 생지는 분명히 여기서 이거는 임수는 그 본기고요. 간목은 중기예요. 생지는 본기와 중기가 천간으로 와야 그거를 운에서 오면 그걸 투청이라고 그러고 그 천간으로 이렇게 온 것은 이것이 투간이라고 그러죠. 투간이라 투출. 예. 그리고요. 임수가 투간이 됐다. 이렇게 임수가. 그러면은요. 해는 임수의 록이다. 걸록이라는 얘기죠. 걸록으로 지탱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해는 이렇게 임수가 투간되면은 어, 임을 임을 쓴다는 얘기죠. 임을 쓴다. 여기에 해를 쓴다고 안 했죠. 지탱해 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임수 본기는 이 지장간의 음양 오행을 결정하는 게 해수를 왜 수라고 하느냐? 지장간에 무갑임이 있는데 임수가 음양으로 따지면 양이기 때문에 해수를 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체는 음이나 용은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행 중에 왜 수라고 하느냐? 임수가 수이기 때문에 이 지지의 음양 오행을 결정하는 것이 그 지지가 소장하고 있는 지장간의 본기에 의해서 본기가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지지로 내려오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만약에 이게 원문에 여기 보면은 임수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갑을 쓰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와 함께 고려하려면은 아마 유자가
이게 그 오자가 난 것이죠. 해가 자평진정 원문에는 이게 유가 아니라 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요. 같은 건데요. 뭐 이런 논리 때문에 갑을 쓴다. 이렇게 갑이 왔다. 그러면요. 이 해수는 갑의 장생지라는 거죠. 장생지라는 거죠. 그래서 갑을 쓴다. 그래서 요 문장이 있기 때문에 갑을 쓰는 경우는 이렇게 해도 뭐 별 차이는 없죠. 처음에 읽을 때 왜 이렇게 운율을 안 맞춰놨을까? 선생님 조금 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원문을 일독을 할 때. 그리고 만약에 임과 갑이 함께 나란히 투했다. 청간으로. 그러면요. 하나는 록이 근이 되고 임수는 록이 근이 되죠. 걸록이니까. 얘는 장생이 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나란히 쓴다. 병용한다. 함께 둘 다 쓴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요. 운을 볼 때도 운을 쓸 때도 그걸 취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권, 5권에서는 다 그 운을 취할 때 그걸 다 취운 한다고 그러죠. 즉 운의 시기를 본다는 의미에서 취운입니다. 운을 이 운이 좋은 운인지 나쁜 운인지 운의 시기를 판단할 때 시기에 의해서 길흉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희운이다 또는 기운이다 다 같은 비슷한 얘기죠. 그때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 즉, 이 지지에 있는 글자는 첨간에 의해서 투청이 돼야 그때 승극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운에 의해서 삼합이 돼야 청억이 돼서 하는 거고. 또 첨간에 있는 것은 원국의 통군을 하든 운의 통군을 하든 그래야 제대로 생극제화를 할 수가 있다. 이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이 사주 원국 활자는 천간마다 지지마다 반드시 그것과 짝지어서 봐야 된다. 여기서 그것은 뭐죠? 이게 천간은 이게 지지, 이 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지지는 천간으로 자기 쓰임을 드러내주게 하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즉 지지 글자가 생지면 지장간에 본기와 중기가 투관됐는지 아닌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인월의 무토는 여기가 투관된 게 아니라 중기가 투관된 거고 4월 달에 모토는 여기가 투관된 게 아니라 록이 본기가 투관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 고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왕지는 본기가 투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5월 달에 기토가 투관된다. 그럼 그거를 왕지로 해석을 해줘야 되죠. 격을 잡을 때 이미 설명을 다 드린 거고. 어, 진술충미월은 뭐 본기뿐만 아니라 본기는 당연한 거고 여기와 중기 모두 어떤 글자든 투관되면 모두 다 통분으로 본다. 그걸 유념을 하셔야죠. 예, 이 부분에 이 서선생의 그 평주를 보면요. 서선생이 이게 평주라고 얘기한 건 자평진전 평주입니다. 자평진전을 쉽게 해석해 놓은 책이 자평진전의 주석, 즉 쉽게 풀어 쓴 것이 평주예요. 자평진전 평주죠. 거기에 보면은요. 지지 중에는 비록 그 소장하고 있는 지장간이 많은 것을 소장하고 있죠. 그러나 그 지장간에 있는 것 중에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강도에 순서가 있다. 예컨대 인중에는 이렇게 모병 갑이 이 세 개의 글자가 그걸 소장하고 있는데 누가 가장 세느냐? 갑이 투관되면은 이게 갑은 이게 당왕하다고 그러죠. 왕한 기운의 평면에 있다. 왕한 기운에 자기의 간목 입장에서 왕한 기운을 만난 거죠. 이게 당정했다는 거죠. 왕한 기운 속에 초에 있다. 당에 있다. 그 병은요. 이게 방생이다. 이게 방이 전국 방광
꼭 지방이라는 거거든요. 지방. 즉 자기 그 방향이 지방이 생지에 와 있다 이 얘기죠. 장생지에 와 있다. 병원 인해서 장생을 얻기 때문에 장생의 기운을 얻었다. 기토는 저 무토는 이 화투동법으로 같이 보니까 병에 기생하는 거죠. 유사하게 달려붙어서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생의 생가는 그 뭐죠? 의지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월이 있어서 갑, 병, 이게 무병갑이 모두 투하면은 그 순서가 갑, 병, 무 이런 순서로 선호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강한 기운이 갑이 가장 강하죠. 이렇게 당황하니까요. 그 다음에 병이 강하고 무가 강하다. 이런 순서가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순서가 있으니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 지장간의 논리, 그 12운성의 논리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진중에는 이렇게 을개무가 있죠. 을개무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지으면은 이제 을개무가 있죠. 그래서 무토는 본기고 그렇죠. 을개무에서 본기가 투한 거고요. 이게 을은 봄 계절에 여기 남아 있는 기운이죠. 인묘진이 봄인데 봄의 기운이 아직 봄이 다 끝나지 않고 역시 봄의 기운이 약간 남아 있다. 그래서 여기죠. 그리고 개수는 이게 묘지다. 가장 약한 거죠. 그래서 순서가 이게 무가 본기가 가장 세고 여기서는 이게 생지에서는 본기 다음에 중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진술충미에서는 공기 다음에 여기에요. 여기 이걸 기억하여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개수는 묘지이기 때문에 가장 약하죠. 그래서 순서가 이게 본기, 여기, 묘지 순으로 돼 있다. 생지는 이렇게 생지, 중기 이렇게 여기에 무토도 이게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중기로서의 무토예요. 즉 장생을 얻은 거죠. 무토가 이게 여기를 얻은 게 아니라 무토가 인 속에서 장생을 얻은 거죠. 병도 장생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인의 주인은 여기서 이제 병은 이제 무는 인의 기생을 하니까 병이 인에서 장생을 하기 때문에 얘도 결과적으로 장생이 된 거죠. 그게 기생의 의미죠. 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그냥 상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은 생지에서 본기가 가장 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과연 아, 만약에 지지에서 오가 왔다. 여름 계절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여기 인에 의해서 이 갑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오가 가장 세지죠. 오가 원령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시에 태어났다고 그래도 인오 때문에 인오 때문에 어, 병이 갑보다 더 센 거예요. 오시에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경우는 뭐 월에 태어나니까 볼 것 없이 평화가 갑보다 강한 거죠. 그래서 그게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서 봐야 되지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겁니다. 그래도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사주를 구체적으로 통변할 때 이게 다 알게 모르게 적용해서 사주를 풀어가는 그, 그 나침판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 이렇게 있는데 우운에서 왔다. 이게 이렇게 보면 갑이 가장 강한데 우운에서 이렇게 있는 옷으로 보면 이 자체가 아까 청하게 된다고 그랬죠.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천간에 글자가 있으면 더더욱이나 얘가 왕한 거죠. 여기 장생을 얻었네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운에서 와도 이 원국에 있는 글자와 작용력은 같다고 그랬죠. 사실상 같다. 그럼 천간에 좋은 글자가 있으니 더 왕성한 거죠. 이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본기, 여기, 묘지, 중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주의 배합이 어떤 글자가 왔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요. 이걸 격을 볼 때도 이런 거를 더 감안을 해야 돼요. 여기 어떤 글자가 와 있느냐 뿐만 아니라 격을 볼 때도 생극자를 볼 때 그 요소로
작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랬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생극제와, 여기 신호부 자가 없으면은 이게 인성격이죠. 이런 거 편인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은 바뀌어요, 이게. 예, 신자진 이렇게 해가지고 상관격으로 바뀝니다. 상관격으로. 그런데요, 이게, 아, 이 정격이 될 그 해석으로 이게 신묘가 어, 이게 정격이 안 되는 경우, 갑이 진월달에 태어났으나 정격이 안 되는 경우는 요 경우는 없죠. 이게 이제 정격이 안 되는 경우는 자평진전에 의하면은 이 외격이 돼야 되거든요. 외격이 되려면은 월령이 자기와 같은 오행이, 즉 신월달이나 유월달에 태어나야 돼요. 이럴 때는 이게 정격에 의해서 무조건 이 사주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외격으로 봐야 되는데, 즉 신월달이나 유월달에 태어나면은 양인격이나 녹곡격이 되는데, 이제 걸록격이 되는데, 양인격의 경우는 그 용신을 관이나 살에서 찾아야 되고, 걸록격이 되면은 정관이나 재성에서 용신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원국에 양인격이 된다면은 관살이 없거나 걸록격이 돼 있는데 재성이나 정관이 없으면은 그때에 한해서 외격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를 해석하는 게 결국은 이 생극자를 보는 건데, 자평진전에서는 이것을 생극자 논리로 이거를 봐가지고 볼 때 그 보는 방식이 이 오행의 생극자화를 한 끝에 8글자의 오행이 중화를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그거에 의해서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보는 거죠. 반면에 자평진전에서는 이 생극자를 볼 때 격국에 의해서 이 생극자를 보는 거죠. 격국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정격에 해당하는 사주가 있으면 정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생극자를 볼 때요. 반면에 이 외격에 해당하는, 이게 자평진전에서 이걸 외격이라고 해놓고, 외격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 일행득기격이나, 일행득기격은 이른바 뭐 곡직이나 곡직격, 염상격, 뭐 종합격 등등 이런 걸 의미하고요. 이걸 이제 종합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수에서는 화기격이라고 표현하죠. 또 종격이요, 뭐 종재격, 종살격 등 이런 건 일반적으로 인정을 많이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일행대기격은 적시원수에서 독상이라고 하는 거고, 종합격은 화상이라고 하고, 종격은 그냥 중상이라고, 이렇게 표현만 다른 겁니다. 이건 적천수를 따르든 자평진전을 따르든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것과 나머지 이게 6개가 있는데, 이게 심희천 선생이 인정하고 있는 이 외격이에요. 이 몽땅 일관성이 없는 것들, 얘네들과 얘네들과는 조금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 이질적인 것을 한꺼번에 모아놨다 그래서 잡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평진전 2권에서 이 외격을 인정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그걸 논해가면서 인정해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어느 경우에 인정을 할 건데 그 요건을 2가지를 제시하죠. 일간과 같은 오행월에 태어나야 된다. 그 경우 격으로 따지면 양인격이나 걸록격이나 월곡격, 이 3개 중에 하나인데, 그 경우에 용신이 없어야 된다. 양인격은 용신이 관살이고요. 걸록격이나 월곡격은 정관과 재성이에요. 그것이 없을 때에 한해서 외격을 봐야 된다. 그 요건을 얘기를 해주고, 그 구체적인 격국의 그 운 같은 거를 이 5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상세히 공부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요, 요런 이 생극자를 볼 때 이것도 암암리에 그 감안해줘야 되는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생극자를 볼 때요. 그래야 생극자를 온전하게 보는 거죠. 이거를 봐야 이 오행의 생극자, 요거를 제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요, 청간과 지지, 생극자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청간은 동하기 때문에 걔들이 지지에서 근을 얻으면 활기차게 활동을 생극재화를 하는 거죠. 또 지지가요. 지지에 있는 글자가
삼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운에 의해서 삼합을 하면은 생해서 생극자를 하죠. 또요. 이 지지에 있는 글자가 천간으로 투관이 된다든지 운에 의해서 투관이 되면은 그걸 투청하게 된다고 했죠. 그때 생극작을 하는 거죠. 요때뿐만 아니라 뭘 감안해야 되느냐. 이 지지에 있는 글자의 합이나 충이나 형이나 이런 걸 감안을 역시 생극작을 할 때 감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이외에 그 외격에서 써먹고 있는 논리도 여기에 간접적으로나마 생극제어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소생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생극제어를 얘기해가면서 이런 걸그 설명 그 해주는 선생님은 안 계세요. 이게 이제 도충격인데요. 심 선생이 자평진전에서 외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화가 셋이면은 이게 충에 의해서 허자 형태로 이거를 이제 뭐 암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허자 형태로 자수를 끌어오면은 이 병화 일간에게는 정관이 된다는 얘기죠. 무토가 이게 자수를 끌어오면은 이 오가 이렇게 많으면은 다연하면은 이렇게 무토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는 거죠. 생각자를 이런 게 놓고 볼 때, 아, 여기에 외격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아, 오가 이렇게 셋이 있으면 자수가 있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경우 보면은 외격에서 이런 경우 여기에 소송에 이제 신월달에 태어났다는 경우로 보면 이게 이 지지에서 신자진 삼합이 온전하게 와야 된다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자진을 해놨는데요. 자평진용 원본에 보면은 아, 신월달이나 진월달에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심 선생의 그 외격을 인정할 때는 주로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이게 진월보다는 신으로 써야 더 이해하기가 좋죠. 어, 그럴 때 신월달이라면 신월달이고 신자진이 되면은 이것이 이른바 정난착격이에요. 정난착격. 그래서 이거를 설하고 선생은 이거를 금수상관격으로 보고 그냥 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신월에 태어나면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럴 때 어, 외격으로 봐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외격으로. 이 신월달에 태어나면 내격으로 보면 안 맞는 거죠. 이럴 때요. 신자진이 완전하게 되면은 이것도 충원은 놀죠. 신이 충원한 게 인이고요. 자가 충원한 게 오고 진이 충원한 게 수려예요. 그러면은 경금 입장에서 이는 재성이 되고 온 관성 이건 인성 재관인이 되는 거죠. 이 생극제와 이 사주 하나 내에서 생극제화를 파악할 때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런 것도 암암리의 오행 각각 오행의 생극제화를 논할 때 이런 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감안을 할 줄 알아야 고수가 되는 것이죠. 이 외격을 알아야 되는 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꼭 이게 사주가 대부분 이 8개의 정격에 의해서 사주가 다 풀어집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주들은 외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러면 이거를 외격을 인정을 할 때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게 뭐가 좋느냐? 생극자 요소를 판별할 때 이거를 써먹으면 고수가 될 그 지름길이에요. 이게 왕오면은요, 이게 충어로는 반대 글자가 얘네들이 우운에서 오면은 안 돼요, 이게. 그때는 전실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생극자 요소를 감안할 때 이거를 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축입 안 해도 이제 합을 하는 이게 사를 가지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에 의해서 뭘 보이지 않는 글자를 생극자 요소를 끌어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요. 도충격은 충에 의해서, 이게 합록격은 합에 의해서, 이것도 조형격도 이게 합에 의해서 끌어오는 거거든요. 자수 속에 있는 개수가 무토와 합을 하기 위해서 무토를 본기로 가지고 있는 지지가 사화예요. 그래서 사화를 끌고 오는 거죠. 이것도 합에 의해서 온 거예요. 합에 의해서. 도충격은 충에 의해서. 여기도 충에 의해서. 합록격도 이게 합에 의해서. 이거 봐요. 이건 형합격. 형으로 글자를 끌어오는 게 인사형을 해서. 이제 형으로 끌어오는 거고. 생극자와 요소를 해요. 축유사표 이게 축이 사화를 끌어오는 거죠. 이것도 합에 의해서 끌어오는 거죠.
자유사격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에 의해서 끌어오는 거죠. 이게 다 이 원리에 의해서 이것도 간접적으로 생각자를 끌어오는 요소예요. 작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격이 이렇게 되면은 뒷격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실운이 오면은 이런 경우 파격이 되는 거죠. 이게 사운이 온다든지 그럼 곧바로 파격입니다. 여기서 사운이 온다든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사운이 오면은 전실운이 와서 파격이 되죠. 좌운이 오면은 이가 흉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 이게 그게 이런 경우도 생국자의 요소로 감안할 줄을 알으려면 이 외격 어느 경우에 외격이고 이 정격의 논리에 의해서 사주를 통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외격의 논리에 의해서 사주를 통변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데 정격으로 풀었다. 사주가 거꾸로 얘기를 해요. 좋은 사주를 나쁘다고 얘기하든지. 이건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대부분 소생의 강의가 재미가 없나 봐요. 소생의 실력이 짧아가지고 재미나게 강의를 못 드려서 조회수들이 소생 강의라는 게 별로 사람들이 많이 보지를 않아요. 가끔 소생 혼자 미친놈처럼 혼자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도움이 받는 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이걸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격들은 거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봐야 한쪽이 분명하게 알아야 다른 쪽도 더 분명하게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어거지로 이쪽에 의해서 사주를 통변하다 보면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틀리게 되는 요인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이런 것조차도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요. 이게 모르니까 열심히 여기에 의해서만 보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거꾸로 가르쳐 주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기운이 이렇게 신자적인 기운이 이렇게 원국이나 운에 의해서 강하면요. 이 반대 기운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언젠가 이런 거 설명할 때 벽을 한쪽에서 세게 밀으면 벽도 그만한 힘으로 나를 밀고 있는 거 같거든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 논리가 거기거든요. 운동 법칙 1법칙이죠. 작용과 반작용이. 예, 가속도의 법칙 이런 게 천간에 우리가 음양오행의 운동 법칙 속에 이런 게 지구의 그 자전, 공전, 뭐 만유인력, 그 중력 이런 게 우주의 그 순환 원리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행기가 370km로 이렇게 나는데 여객기가 충동거리가 한 900g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부딪히면은요, 이게 버드 스트라이커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비행기 여객기가 받는 충격은 4.8톤의 그 충격을 여객기가 받는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게 그 900g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리가 음양 오행이 작동하는 생극제화하는 그런 원리이기도 한 거죠. 이런 물리의 법칙에서도요. 이런 건 이 음양 오행 이런 뭐 중력이나 작용 반작용이나 뭐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런 물리 법칙이나 이런 거는 다 거기에 포섭되어져 있어서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고 인생을 그런 형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진짜 사주 이 삼격자나 음양 오행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이게 지극히 그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쳐, 이런 거를. 예, 사주 이런 거는 실생활과 전혀 다른 영역에서 사주의 논리로만 돌아간다. 그렇게 이런 걸 감안을 하지 않으면 사주의 그 음양 오행 그 별도의 우리와 유리된 채 다른 그 디멘전, 다른 차원에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차원에 있는 그 법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예측하고 길흉을 따지고 우리도 자연의 일부고 우주의 일부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연히 그 사주 음양 오행이나 거기에 다 포섭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생극자의 요소가 간접적으로 이런 것도 이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일행 특기격, 뭐 염상 국직이니 또 종합, 이 화기격, 종합격이라고 하는 이 종상 이런 거 모두 다 중요합니다. 얘네들도 중요해요. 상당히. 이 얘들 자체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을 볼 때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해요. 그리고 가끔 진짜 이런 격에 해당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사주를 통변해가면서 진짜 오리지널 이렇게 외격에 해당하는 그런 사주가 있어요. 그런 사주를 이쪽 내지는 자평진전에 의해서 이 정격으로 본다든지 적천수에 의해서 본다든지 안 맞아요. 훨씬 더 좋은 경우가 있어. 어떻게 이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잘 돼 있을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는 않으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해도 길격이 됐는데 안 되는 요소가 어디에 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주를 보이는데 그만큼 안 됐을까? 여기 측면에서 여기에 작용하는 생극자의 요소에 의해서 감점당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임철주 선생은 사주 외적 요소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태어난 산천, 두 번째가 새더 이게 조상이라든지 부모, 부모의 가운, 유훈, 뭐 유전자 이런 거죠. 가풍. 그리고 세 번째가 인품이 단사, 인품이 성격이 단정하냐, 즉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개인적 차원이죠. 이게 사주는 태어난 거에 의해서 결정론적인 입장이죠. 인품은 인간의 자유의사에 기해서 자기 인생을 형성해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론이죠. 그래서 인품이야말로 결정론이 아니라 비결정론이죠. 그래서 임철주 선생 그 태어난 산청과 새 덕과 개인의 그 자유의사에 관계되는 인품 이 세 가지를 사주 외적인 요소라고 아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사주에 의해서 부기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주 외적인 것도 그 개인의 인품도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기 외격에 해당하는 논리가 대운이나 이런 데서 적용을 해서 여기에 해당해도 약간 좀 감점 당한다든지 그런 요소가 그런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예, 이런 이건 모두 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해놓고 나서 이제 4, 5권에서는 요거를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 운까지도 이제 감안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예, 지난 영상에서요. 지금의 학설은 너무 격국에 구속당한다. 이때 이 격국이 외격입니다. 외격. 이제 지금 학설이 1776년에 자평진전이 쓰여졌는데 그 당시 사람들을 그 사주 보는 것을 그 비판을 하는 내용이죠.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